시간에 대해서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분 더 오실 것 같긴 한데, 아, 안녕하십니까. 인문과학과 60분이며 헬스사이언스 R&D 8차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연구과학자 김영훈 교수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이신 김준관 교수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인문과학과 인문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며 고려대학교 대학원 과학과에서 박사를 취득하셨고 문과대 생리학 교수님 한양대 문과대학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셨습니다. 주 연구 분야는 척추 증상의 신경 재생의 가치성 통증 연구입니다. 이번 척추 세미나는 김훈영 교수님께서 신경 항상성 조절, 뇌의 리셋에 기반한 통증을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고등학교 의학과학부 교수 김진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아니면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신경 항상성 조절, 즉 뇌 리셋이라는 기반의 통증제어 기술 개발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특정한 연구의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 제목을 낼 때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리얼 리셋의 기반에 대한 통증 제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연구들과 결과들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슬라이드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 일단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성공은 사실 스타트업들이 이제 인수의 재생, 그 다음에 이런 신경계 손상을 위해서 발생하는 만취성 통증에 대한 제어기술을 연구하는 게 주요 연구 분야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통증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치료는 뉴스를 그냥 통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증의 전쟁, 지금은 2023년이라는 생각을 하면 꽤 오래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통증을 마지막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난제자가 원수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년 가까이 지나가는 가까이 가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통증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약대가 시장에서도 보면 지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를 끝나면 사실 여전히 신약 개발에서 가장 시장성을 높은 부분이 바로 진통제 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통증이라고 하면 굉장히 순수한데 통증? 영어로는 pain, 한국말로는 통증, 나 통증이 심해, 나 아파. 아프다라는 게 뭐가 아픈 거지? 감기가 걸려도 아프고 저처럼 머리가 아파도 아프고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죠. 영어로는 표현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 물리적인 그 피지컬한 표현, 아니면 인간적인 표현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에서 데피니션 또한 사실 통증이라는 걸 좀 애매모호하게 정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통증이란 무엇이라는 정의가 ISSP, 그러니까 통증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리서치 사이트에서 제가 한개할 때도 이미 만들어졌던 정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조직 손상을 양보하거나 조직 손상을 양보할 적극, 내지는 조직 손상과 관련된 국민의 경험이나 기업에 대해서 기분 나쁜 감각의 통증입니다. 이대로 해석을 하는데 몇 마디 쓰라고 할 정도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관적이라는 거죠. 내 경험이 바탕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아플 때 그런 안 아플 때라고 해도 그 사람은 진짜 아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통증에 대해서 사실 그 많은 시간들을 연구를 했다고 하지만 지난 100년을 들었고 이 정의가 실질적으로는 한 2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통증이 뭐냐라는 것도 잠깐 볼까요? 사실 여러분들도 통증하게 함께 살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저께만 해도 엄청난 통증으로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뭐 머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등등을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의 이런 기분은 애매하게 하면
우리 몸에 농사가 이상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은 다양한 같은 비급 약질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특징이라는 것은 내 몸이 어디가 아파라는 알려지면 처음에 병원 기전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체된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보신 이런 통증하고는 전혀 다를 겁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원래 통증하게 되어서 집에 반응하는 것을 나시세티pen, 죄송합니다. 하나가 있죠. 네, 이것만 주고 나시세티pen, 일단 이건 생각적으로 정상적인 통증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영적인 통증에 대해서는 그게 이아파트펜, 파르펜, 신드롬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나시세티브, 우리가 피지올로지컬 생각적인 통이라고 하는 건 원래 큰 자극에 의해서 시각을 보내는 겁니다. 내 몸에 우회한 자극이 와서 내가 아파요. 너는 당연히 피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 몸을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자라면 지금 보신 이아파트펜하고 파르펜 신드롬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아파트 표현은 신분대 이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표현이고요. 그런 표현은 시작은 신분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연지일 수도 있고, 내가 허리에 있는 루틴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다가 내 신경계 안에서 돌아오면서 원래 나쁘지 않아야 되는 것조차도 아프게 인지하는 표현들이 바로 크로니컬 신드롬에 해당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실제로 같은 원하게 여기 계신 분들이 정보를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제 슬라이드, 이번 슬라이드는 그림을 진짜 많이 넣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아픈 감각을 인지하는 수용체가 이 묘한 자극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이 수용체가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파이버를 타고 척수에 이 정보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척수에서 이 통증을 인지하게끔 하는 영역에 있는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뇌를 보내면서 많이 다른 통증을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의 피지올로지컬 표현, 나시세티브 표현은 전제적으로는 묘한 자극을 인지하는 뇌 수용기가 활성화됐을 때 표현이라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근데 크로닉 표현이나 미아페틱 표현은 전혀 다릅니다. 크로닉 표현이나 미아페틱 표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상황 아닙니다. 바로 짱으로 스티크를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스티크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내 손에서 그게 찌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런 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잠깐만 더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을 유튜브에 많이 올려놓고 계시고요. 이 환자분은 있어서 뜻이 아니고요. 실제로 뭔가 배치를 해서 도저히 신경 쓸 수가 없는 상황을 이루었기 때문에 정신을 시계 있는 동안은 정신을 배울 수 없어서 결국 정신이 그때까지 남은 상황이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을 예수의 적과 이전 행동을 지금 잘 기억을 못하는 생활까지 있었을 때는 집에서 보지 못해서 실제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문제를 굉장히 실패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가 특징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실증처럼 나타난 실증이라고 얘기했다면 1918년 WHO와 IOC에서는 만성통증 그 자체가 질병이다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CFS나 RSD 남자분들 군대 가서 의대사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치료 전문 백지대 거짓말쟁이 또한 이러면서 방치했다가 나와서 수습도 못하고 손에 물기를 붙이는 상황으로까지 가는 상황들이 많았었어요. 그렇게 보니 실제로 통증이라는 게 부정들을 하나 일찍하게 만든 이런 만성통증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포트 페인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데 라는 게 궁금하게 있어요. 그렇죠? 혹시 보셨던 영상에서 보시면 이 환자분은 가만히 있는 것같다고 합니다. 이분한테 물어보면 가만히 있는데 상태를
벗겨진 피부, 진물나는 피부 상태를 문제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온몸이 터들어가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터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스판서스 버리트 자발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태를 문제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자극이 엄마 손을 따뜻하게 내 손을 부드러워질 때 하고 아프지 않은 자극인데 힘든 느낌은 내지는 조금 좋지만 죽을 만큼 아프게 느껴지는 하이퍼해지죠. 호락함이 이런 형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통증의 양상은 단순히 뮤라페틱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염증성 통증에서도 같이 동반되는데 그런 이유를 도대체 염증성 통증에 저렇게 뮤라페틱 혈과 같은 양상을 띠게 되는 기전이 무엇인가? 나는 이제 지금 현재 모든 통증을 공부하고 있는 그냥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최근의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염증성 통증이 뮤라페틱 혈이죠. 이런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잠깐 보자면 일단 염증이 일어나기 전에 손상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한번 의미를 듣거나 아니면 큰일 배워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발생한 발전은 잠깐 플렉스입니다. 그러고 나서 잘 몰라요. 그러다가 뇌에 닿으면 다 굉장히 끈질한다? 라고 하신 분은 이렇게 배운 적이 있죠. 근데 일판지에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슬프다. 듣다가 진짜 아픕니다. 그리고 뼈를 닦으면 오징어 같이 그 준비를 우주우주 때 보죠. 일상제 배우가를 딱 붙여놓으면 깨끗이 상처가 난다고 보면은 박스의 비밀을 보면 원래 박스의 비밀은 이만큼인데 나중에 보면 깨끗이 되면서 주변부의 세포들이 더 짙은 파츠가 크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1차 생장 씨의 주변에 나타난 염증이 주변의 세포들을 파괴하게 되는데 이게 신경계 안으로 정보가 들어가면서 신경계에 이런 활성화를 일어나게 합니다. 이런 신경계에서 척수에 들어간 신호들은 척수의 신호를 더 강화시켜서 활성화시켜서 원래의 자극되죠. 원래의 반응하는 이런 섹슈얼 서전, 중추 감사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중추 감사파를 인해서 척수든 뇌든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통증으로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파이프레이스가 되지만 뮤라페틱 సిం드롬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아주 베이직한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뮤라제를 포함해서 인플라메이션과 센트럴 시스템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모든 면에서 말하는 이민 리스폰스 때문입니다. 이민 리스폰스 하면 여러분들은 왜 때문에? 그러면 전문들을 보니까 마크 40 스킨 적용하면 대식 스텝 일어났습니다. 이제 첩스에 가면 메테리아라고 하는 거가 됐고요. 만약에 말처럼 모노사이트에서 나오는 걸 볼 겁니다. 이런 그런 활성화가 변함으로 인해서 신경을 좀 더 예민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일어나고요. 만약 중추신경계라고 하면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해서 이 전달들을 올라가는 추억들이 변하게 되고 통증을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효능을 man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뇌에서부터는 좀 더 통증을 강화시키는 정보들이 많이 내려오고 억제시키는 정보는 차단되다 보니 궁극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티성에 대한 서킷이 강화되고 억제성에 대한 서킷이 약화되면서 중추신경계 자체의 회로가 교란이 일어나는 상황을 바로 이런 디프레션이 나타나는 일이 될 거고요. 이에 대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런 몸은 언제나 이 몸에서 발환을 일어나는 것은 끊임없이 진짜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거를 통증을 개념해서 흥분성과 억제성을 끊임없이 밸런스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온전하게 엉덩이도 되고 의자에 앉았지만 그게 파격적으로 느끼지 않고 적절한 웨이트를 실어서 내 자세를 유지하게끔 하는데 흥분성과 억제성의 밸런스거든요. 이렇게 유지하게 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증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런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억제성 회로가 손상되거나 아니면 뇌에서 뇌가 더 흥분성 정도를 보내면서 글루타메이트와 개발하고 하는 대표적인 흥분성과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느낄 때 억제성을 감소하고 흥분성의 증가함으로써 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그렇다면 병원 상황에서 이런 밸런스가 꺼졌다면 대개수 있는 거나
병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통증 또한 우리가 원하는 신장 과실성에서 원한 거라면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뇌를 다시 정상으로 가는 과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개념을 뇌 리셋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뇌 리셋이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슬픈 사람들도 있을 거고 좀 아프면 사실 약을 먹게 될 겁니다.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이 드시는 코로나 때 코로나 그 다음에 이부터는 어디도 그다음에 아스피린과 같이 코로나를 처방하는 그런 약들 주로 먹게 되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염증성 질환에도 해당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코로나에서 우리가 여러분 주의사항은 있습니까? 적혀 있습니다. 다른 같이 드시지 마시고 장기간 드시지 마시고 등등등요. 보통 우리가 간독성이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니까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이런 만성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처럼 하자고 약물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 지속적으로 약을 장기간에 먹게 되면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도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환자들한테는 탈탈한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관절염 같은 경우가 그렇죠.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즘은 백체피지스는 루푸스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 분명 환자들이 먹는 염증 약들이 있고 이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위장질환 문제가 있고 한다든지 해서 1차적인 치료를 받고 하는 상황이 야기되니까 이런 뇌와 리셋 우리가 다시 정상으로 가야 돼. 이 밸런스를 맞추도록 해야 돼. 라는 개념으로 저희 여기서는 크게 내일 때 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특수선상 정보를 있어서 스파이널코드 이별이 후에 이런 통증이 나타내는 부정과 얘네들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스파이널 스티뮬레이터라는 전자약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초신경 손상입니다. 말초신경 손상은 일반적으로 진짜 많아요. 기능 손상을 같이 갖게 되고 이런 우리가 확생상에 의해서 말초신경 손상뿐만 아니라 굉장히 시비한 근손상까지 같이 연관된다는 게 문제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말초는 재생되잖아요. 네, 재생이 될 수 있는 캐퍼시티가 되는 거죠. 그게 100%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100%가 다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손을 못 쓰는 환자를 보시게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말초신경을 재생될 수 있는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췄을 거냐라는 게 두 번째 저희 연구고요. 세 번째는 관절 통에 의한 만성성 통증에 대한 조절 기전입니다. 여러분들은 관절염 하면 염증 통증을 알게 되시겠지만 2021년 WHO에서는 만성 관절통은 뉴로패틱 페인이라고 기전을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관절염은 관절에 의한 통증은 지속적으로 뉴럴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결국 뉴로패틱 페인과 같은 상황을 찌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제 연구에서 아마 많은 이색적일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앞에 연구들 다 애니멀 스터디라면 마지막이 휴먼 스터디고요. 미국력 기반의 IoT 기반 센서를 이용해서 지역사회와 뇌의 끝내를 녹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라서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전자약 개발을 제외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로니 아스라이티스 관절염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니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이런 통증에 대해서 언제나 랭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관절염이라고 하면 아스라이티스라고 하면 기본적인 염증에서 시작을 하고요.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약들은 ACE나 이런 염증을 억제하는 젤라파가 억제제가 되죠. 근데 생각을 했을 때 문제가 간다면요. 염증증을 계속 간다면 여기 이 환자들한테 계속 염증약만 먹게 된 상황인데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돼요. 관절염은 염증이 시작됐지만 이 환자들은 통증을 같이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과연 염증약만 가지고 이걸 제어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많은 염증약들 환자들 계속 하지? 그래서 저희 학생한테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환자들에게 염증과 통증을 같이 제어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 라고 했을 때 substance P라고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신경결과 물질이 있죠. 이 substance P는 피크로서는 염증과 도션, 혈관 확산, 통증을 전달하는 뉴트로스메크를 인지기능이라고 하면 통증을 전달하는 뉴트로스메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substance P를 제어해서 우리가 염증과 그다음에 신경도 교란을 일으키는 이 센서와 같이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관절염에서 만성통증을 유발되는 이유는 substance P에서의 염증과 함께 이 염증으로 해서 통증이 전달이 되는데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사이들이 색소를 제거하면서 다시 염증에 관한 사이트로 신경 퇴직성합니다. 얘가 하는 일은 거기 통증 가는데 중추신경계 입장에서 야, 거기 염증 있어. 거기 다음은 문제라고 해서 그 주변들 다 없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스일증하면 이렇게 하는데 혼자보다는 조금 이따 보게 되면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위기 되게 됩니다. 부끄럽고 이만큼인데. 근데 그거 아주 정상이에요. 내가 일단 다쳤으면 더 다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세컨더리 하이퍼 에제지아라고 얘기하고 센트럴 센서, 중추 감작하에서 다치지 않은 주변들까지 아프게 만들면서 일시적으로는 보호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속적으로 간다면 계획적으로 통증을 더 가속화시키는 메커니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이 substance P라는 물질을 타겟으로서 얘가 바인딩하는 수용체를 제어함으로써 진통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고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든 분모물들에서 관절염 모습입니다. 모노아이드 아세틸타산은 연대 교사를 강화하는 물질을 관절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구를 잘 있던 어디 봐볼까요? 일단 4일, 5일이면 경도를 다 높기 시작해서 14일이 지나면 또 무릎에 있는 뼈까지도 녹아버리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대단적인 유발 변화들을 염색을 해서 보면 실제로 연골은 다 없고 뼈조직이 다 들어가서 혈관도 파괴된 것을 볼 수 있죠. 이 아이들을 이들을 테스트합니다. 저희들은 보통 주에서 의료에서 굉장히 통증을 얘기하는 걸 행동할 때 보는데 무릎의 증거를 염증의 정도를 무릎의 기운대로 움직일 때 이걸 염증이 있는 사이트에서 아픈 걸로 그 다음에 발바닥을 찔러서 염증력보다 먼저 이거는 특수에서 감작해서 머리거리까지 나쁘게 하는 세컨더리 하이퍼에제지아 경험을 측정을 합니다. 이 애들에서는 다 증가된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때 우리가 substance P에 붙는 리셉터, substance P가 아닌 안타고니스트를 붙여서 substance P가 수용체 기능을 방해하는 상태로서 통증제의 기전을 확인했습니다. 염증을 일어나기 전에 그 염증을 일으키고 바로 그 substance 안타고니스트를 주입하면 염증도 줄고 그다음에 무릎에 기울였을 때 통증도 줄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ubstance P가 염증과 통증을 드라이브하는 게 맞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이걸 확인하면 히스톨로지를 바꾸면 실제로 무릎 안에서의 염증 반응이 완화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substance antagonist 지금 6가지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에탄올이나 이런 걸 녹여서 써야 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가장 그래도 셀라인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쉬운 몇 가지를 찾았고 그 중에서 GR8 형사라고 하는 물질과 H-설파이라고 하는 두 개의 물질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다른 물질들을 스크린과 같이 수의 두 개를 최적화해서 스크린했습니다. 이 두 약물에 대한 진통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절염 유발한 후에 약물을 주입을 하면 최고 구입한 다음에 보면은 하루 상에서 보면 12시간 가까이 진통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 척수해놓으면 좀 더 긴 시간에 걸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이런 진통 효과가 있다면 과연 상태의 관절염에도 요즘 관절 통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고 보시는 것처럼 관절을 일으킨 다음에 일제 수주가 지난 피부의 무릎이 다 망가지고 통증을 최고치에 다다랐을 때
진통제를 두 번을, 알코올을 플러스 두 번을 진통 효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섹스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아프면 피한다 올립니다. 근데 저희가 머리카락 정도를 일단 건드렸을 때, 여러분들 머리카락 보고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CRPS 환자들은 머리카락만 단지 죽을 것만큼 비싸게 됩니다. 뒤에서 그 뒤에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0.1g, 0.25g, 1g에도 주들을 소리를 지르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안타까운 수치를 10g 정도로 주들이 머리를 안 하더라. 이 얘기는 진통 효과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고요. GR8 3사와 H3의 삭발도 전부 다 이런 진통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효과를 확인하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필터가 한 12시간 정도, 주에서 12시간이면 그리고 사람마사는 한 2, 3일 정도를 갈 건데, 잘못하면 우리가 이걸 한식제 적용을 할 때 2, 3일에 한 번씩 무릎을 찔러 넣어야 되나? 2, 3일에 한 번씩 척수를 넣어야 되나 할 때, 정말 기분 만큼 아프신 분들은 아까 그 수면 마취 해야 되는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3일마다 가서 마취라 그러면 정해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 효과를 조금 더 늘릴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저희가 소방출 나노물질한테 컴비네이션을 해서 진통 효과를 확인했고, 지금 보시는 것이 약 3년까지의 진통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약물을 가지고 우리가 진통제를 개발을 할 때 약물은 진통 효과가 아닌 지속적인 오랫동안 먹어야 됩니다. 과연 지속적인 방법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 택배만은 내지는 중독이나 무독이 가격대만은 아니면 이 정도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서 하지만 이런 다음에 일주일 간격을 한 번씩 줄였습니다. 그들이 효과가 잘 유지하는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 그림은 무릎에다 관절염을 일으켰으 무릎에다 직접 지나갔습니다. 무릎 관절염에. 두 번째는 무릎에다 일으키되 척수 안에다가 지배하는 기회를 안타까워서 우리가 이거를 진통 효과를 보는 거라서 분명히 효과가 있었는데 아주 특이한 상황을 발견됐습니다. 지금 같은 무릎 관절을 주면 일주일 효과 진짜 좋습니다. 2주에도 좋습니다. 3주 때 확 떨어져요. 내성이 생기나? 그래서 열심히 아팠습니다. 스탑하고 약했다가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해봤어요. 근데 4주가 넘어가면 무릎에다 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척수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잠깐만요. 석선스피 염증에도 통증에도 그러니까 말투에도 진짜 효과 있다고 해서 셀렉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왜 제가 이 세수라는 걸 선택했는지. 만성교육 관절이 틀린 출혈의 염증과 말초의 신경에 대한 통증에 의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통증은 말초에서 관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중추에서 통증을 관장하고 들어가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뉴어플라스티시티. 우리에게는 이제 염증성 통증이 아닌 완벽한 중추신경계의 신경경증성 통증의 양상을 보인다는 걸 확인했고, 그러한 이유로 이 약물이 기본적인 그 경우에 주기별로 적용할 수 있는 반응이 안 될 수 있겠다, 호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국내 특허 주제 해외 특허 하려고 지원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엔진로드 리저널 TV 프로파일러드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말초 신경이 손상되면 그러니까 재생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재생이 안 됩니다. 연상으로 들어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손상 정도가 심하다면 보통 신경 손상과 함께 근육 손상이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근육은 재생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재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근육은 본인의 갖고 있는 거에 20%의 소실이 되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하게 넘어지거나 하면 이렇게 큰 충돌을 보게 되시는 거고, 그 안에 혼돈되는 걸 볼 수 있는 게 근육이 원래까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입니다. 그런 경우에 근육의 손상만 돌변하는 게 아니고 신경을 들어가면 잘 자라서 원래 재생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신경에 가서 타겟팅을 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경 또한 그렇게 타겟팅에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말초 손상의 통증들은 신경이 타겟팅을 잘 하지 못해서
미전에서 내지 못해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우들에 해당되는 아주 극단적인 예가 절단입니다. 우리가 많이 다치면 쓸 수 없으면 절단을 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들을 보면 절단 행사에서 절단 사이트 보면 이게 신경입니다. 원래 이 상태에 쭉 허벅지까지 갔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귀가 뚱뚱하게 들어있죠. 이런 경우를 중앙 신경종이라고 씁니다. 이 신경종은 원래 내가 손까지 가야 되는 신경을 자른 상태에서 내가 길을 찾아야 되는데 갈 곳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살면서 또아를 틀어서 이렇게 문제되는 셈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팅팅하게 붙는 상황을 만들어지거든요. 이 신경종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 이 신경종은 우리가 매출에서 되지 않는 신경 파이브도 자기들까지 엉켜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생식되지 않은 애들끼리 비정상적인 신경을 교환하면서 얘가 통증을 일으키는 주요 사이트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앰푸테이션 환자들한테 팀을 해서 왜 미동만 안 쓰게끔 신경을 압박하는 시술들도 하고 원래 이게 문제가 됐던데 실패 때문에 됐습니다. 손이 잘렸어요. 왜 잘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환자분이 항상 그랬어요. 정말 다리가 없으세요. 당뇨 환자라서. 제가 가서 왜 잘랐어요? 이러면 벌집 마 이러세요. 1년 전 벌집 맞지 마. 그냥 다리 아프세요? 그러면 제가 왜 맨날 다리 달고 이러세요. 그럼 김진만 씨 알좀 보세요. 어제 이랬거든요. 없어요. 알뜰께서 발톱을 깎아주셨는데 당뇨 환자인데 감염이 돼서 발가락 집에 자르셨어요. 리스크 바알이 없어요. 발가락이 장기 담는 것 같아요. 원래 신경이 저렇게 절단되면 사실 발가락을 지배하던 신경이 절단된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가 신경 없으면 여러분들 뇌에서 발가락을 단장하는 영역을 줄어들게 되게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얘가 책 가지도 못하는 길을 얘들이 갖다 말고 자기들끼리 띠아를 쳐서 신경이 계속 부딪히면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아직도 발가락을 지배하는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하고 우리가 보통 심토마틱 현재 위험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는 말투신경 손상, 피 환자들한테서 반드시 피해야 되는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험을 잘랐어요. 문제되는데 그때 진짜 삐지 있었습니다. 해결했어라고 했는데 석 달도 또 아프대요. 다시 할 때 또 위험화가 생겼습니다. 또 잘랐어요. 또 나왔어요. 이게만 됐을 거야. 다시 했더니 또 생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의사가 하도 안 되니까 뾰족해서 거기다 박았대요. 그때 그 환자가 통증이 없어졌대요. 이게 전설처럼 정형외과 책에 나오는 우리가 그냥 신경 성형신경인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 17%에서 호전이 되고 한 80%는 다시 재발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 환자를 죽었을까? 그렇지. 미해마가 안 생겨서? 그럼 미해마는 왜 안 생겼을까? 신경외에 종류를 지배해야 됩니다. 마지막. 저희가 원래 타겟팅 하려는데는 그렇게 마침에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그 타겟팅된 조직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신경은 정상적인 감각을 척수해줍니다. 그리고 통증이라는 것들을 완화가 되게끔 하면 훨씬 유지하죠. 다시 얘기하면 원래 회전율을 하게 해주면 통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런 이유를 사실 이 과제는 이거는 절망한 건 아니고요. 프라이머 미팅과 같이 했고 이 과제의 시작은 바이오리라는 과제라고 해서 인터뷰를 이슈에 인터페이스를 다는 건 시작이었는데 저희의 이 아이디어는 원래 과제와 좀 다른 방향의 조금의 사이드 연구를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같은 앰프테이션 환자들한테 EMG를 정기적으로 주면서 더 이상 연구가 끝이야 라는 걸 재학습을 시키면 통증을 준다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무력마를 그냥 이식을 하면 이식하는 조직의 생성이 되는 그 자체를 지배할 수 있는 인공근육을 만들어서 이 신경을 리듬하고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게끔 해주자라는 것을 연구를 목표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대부분의 근저성이나 이런 훈련 연구팀들을 보통 셀을 근육에 뜹니다. 그래서 볼륨메트릭한 근육을 재생을 하고 실제로 인디비주얼의 각각의 근육을 집중시킬 수 없다는 게 한계였어요.
저의 목표는 시간을 지배하는 그 각각의 개별적 고민을 만들어주고 이게 중립적으로 임플레이션 환자들 아니면 분쇄실 환자들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호스트맵이와 프로틴을 하면 구조처럼 만들어주자라는 개념에서 싱크프린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셀들을 실제로 스켈레톤 모양으로 배치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현재까지 전 세계 어디에도 근육 선물을 제공했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 선물을 만든 게 아니고 세포를 3D 프린팅으로 스켈레톤 머신처럼 배열을 만들어서 그들을 구조체 안에 집어넣어서 신경과 접합하게 만들었고요. 정상적인 근육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계체를 만들어서 배열을 해서 스켈레톤을 만들고 제가 기껏의 근육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스크린 보시면 팔이나 눈을 스포츠를 바꾸시면 근육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근육의 덩어리를 있거든요. 얘네들은 다 근육을 가지고 쌓였어요. 이거는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서 나노파이버로 근육막을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 근육체를 우리가 되는 쥐에다가 인식을 했습니다. 원래 작은 신경에서 진지하는 수용적 신경이 있는데 생산시키고 진지를 사용해서 운동 기능이나 감각을 좀 만드는 상태에서 그 신경하고 인터페이스하고 인식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 안에 근육과 신경을 잘 진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실제로 그 마치 정상기처럼 근육들이 형성된 걸 확인했고요. 그 뒷부분에 근육과 신경은 MMJ라고 하는 면접을 갖습니다. 즉, 신경을 아스티콜린이라고 하는 뇌체수를 분리하고 근육이 이 아스티콜린 리스트에 바인드해서 엑스포토션을 만드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는 이걸 MMJ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식한 신경과 이 아티피셜 근육과의 밸런스 형성이 되는지를 정답폭신이라는 걸 이용해서 아스티콜린 리스트를 찾아서 실제로 밸런스가 형성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경을 보니까 얘네들에서 필증이 없어져요. 당연히 나중에 보면 누가만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진화가 되고 진화가 돼서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주면 움직입니다. 실제로 근육 세포가 아니라 그걸 사이클 지나는 건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증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좀 이상하게 썼던 것들을 거름거리 되어집니다. 즉, 엘라호스트라드가 크게 튀어올 수 있는 공간을 적절하게 마련을 지면 그 근육에서 들어오는 감각들에 의해서 특수에서 비정상적인 회로가 정상적인 정도에 의해서 다시 리셋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결과는 주변의 몰체 커뮤니케이션 1차 리비전 마치를 결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까만 저희의 결과를 보고 생소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재간호나 신경등 노화를 위한 중요한 다이어트 기반의 지역사회원들 비교는 학업 서비스 플랫폼 개발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혼자 오랫동안 외롭게 계셔야 되는 어르신들을 저처럼 직장에 나와서 전화 안 받는 10번 안 받으시는 눌러서 피해가는 일 없이 이분들의 안전을 잘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해주자라는 걸 느끼고 저는 어디 가서 항상 저는 신경을 듣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엄청난 힘문제보다 지금 당장 내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부터 접근하다라는 건데 사실 이 과제는 제 개인적인 성장 때문에 5년 전부터 준비한 겁니다.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힘있고 굉장히 잘나갔었던 저희 아버지께서 나이가 드시면서 슬퍼하면서 점점 기력이 없어지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과정들. 그래서 어쩌다가 문제사 안 들으셔서 실제 상황입니다. 10번 전화했는데 안 들으셔서 들려서 집에 가서 이런 아빠가 TV를 크게 틀고 보시고 있는 거예요. 현실 찜찜이요. 나중에 찜찜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운전하고 40분 운전하고 그때 와서 수업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들, 물론 지금 CCTV도 있고 합니다. 이게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왜 내 집에서 빤스만으로 클럽에 묻혀야 되는 거야? 사실 남으신 아버지도
자기 집에서는 온전히 본인의 의지대로 잘 돈을 생활해야 되는데 공감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법학하다 보니 시스템을 하고 법학하다 보니 모양법을 보여야 되고 그 전 단계 어딘가 우리가 진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까지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욕심에서 저희 방에 있는 식구들이 좀 고생을 했지만 시작한 과정입니다. 너무나 다행히 과제가 떴고요. 저희가 아래팀 쓴 건 아니었는데 지원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가 받는 바람에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게 연습에 놀려고 왔습니다. 고령한테 치가 이걸 가져주고 이런 걸 그냥 학습에 나가면 될 거잖아요. 그동안 다 아시겠는데 이제 2021년 우리나라 초등학교입니다.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는 혼자 살지만 16시간을 혼자 계십니다. 사실상 독거노인이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산에서 검사를 받으러 다녔어요. 침이 안 나오십니다. 근데 마지막 서울대 가서 받은데 노인성 우울증? 그 당시에는 치매 인지장애와 우울증은 전혀 다른 거라고 했어요. 최근에는 노인성 우울증은 치매의 시작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최고령화에 저출산만 1등이 아니고요.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전 세계 1등입니다. 네. 우리가 조금만 진전할 수 있으면 이 분야는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밖에 나가서 좀 편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냥 현실적으로는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한테 줘서 뛰어가는 일을 조금 최소화하지? 라는 게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제가 원하는 내용에서 그림입니다. 해피의 액티브 에이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못하고 돈 낼 때면 우리는 기존치야? 문제야? 라고 하시죠. 왜 꼭 하시는 분들이 꼭 이래로 가야 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지청에서 주는 퍼센트를 꼭 해야 되죠? 근데 그분들은 삶의 영역에서 즐겁게 지내실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 노화는 경제적 활동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내 가족들과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그 자체를 내가 사는 대기경관에서 기본성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일상에서 셀프케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게 부족하다면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누구뿐만 도와주자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분들이 생각하시다가 위급 상황이 됐을 때는 그때 우리가 차차기나 서비스 할 수 있게끔 하자. 즉 안전모니터링에 대한 걸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멀리 떨어졌어도 우리 아버지의 상태가 좀 안 좋다면 한 번 더 전화할 수 있게. 혼자 있지만 이분의 상태가 안 좋다면 지역사회에서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게끔. 즉 기본적으로 소셜 인게이징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자. 저는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연구를 하는 중에 제가 진짜 절실히 깨달은 게 음식하는 일입니다. 저는 원래 이걸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리빙맨 연구라는 게 제가 진짜 겁이 없으니까 시작을 했지 지금 저보고 하다 보면 지금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희 당시 그게 엄청 고생한 대가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집 안에 생활하시는 돼지 분반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피커나 웹스카메라를 가지고 이분들의 최신판과 집안의 기계가 전혀 나오지 않게끔 이분들 모션을 전부 다 출력해서 스피커가 유지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로 이분들의 바이탈 사인과 이분들의 움직임의 일상에 대한 걸 확인했고요. 여기에 더들어서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통째와 우울감에 대한 부분들을 웹사이트 웹사이트별로 심박수 변이를 가지고 이분들의 우울함, 감정의 변화들을 디텍션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가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대원 플러스 성능보호복지관하고 연결을 해서 리듬랩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교수는 저기 교수는 신정민 교수 당장 교수님인데 모든 직장인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 문이 나와 있지만 저희의 또 다른 파트너 거의 사실상 랩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혜영 교수님의 수업을 연습니다.
직접 다 찾아가서 이분을 다 만나서 수업을 했죠. 일단 저희는 맥스 카메라,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 관련된 부분들 다 제공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도 다 제공을 했고요. JB에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휴대폰에서 일단 멘탈에 대해서 정서에 대한 부분을 맨날 지금에서 서비를 하고요. 이분들의 응답하시는 것들을 바탕으로 이분들의 하루 일상, 움직임, 정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본인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이 앱을 만들 때 가장 중요했던 게 기본적으로 이거의 오너십은 사용하시는 어른들도 있어야 된답니다. 자기들 다 자기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스마트워치에서 나오는 일상생활의 움직임의 변화들, 그 다음에 하트레이트 변화를 가지고 감정을 측정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이모션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매일매일 이런 것을 알림으로 갈 수 있게끔 스마트로 갈 수 있게끔 했고 플러스 대부분의 이런 시스템들을 사용하는 사람한테만 되거나 어르신들 사고 잘 못 보십니다.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집안에서 휴대폰 사용 교육을 강제로 넣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휴대폰 사람들만 본인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본인을 원하시는 갔대 생활지원사 분석 때 가족이 원한다면 가족에게도 플러스 스마트폰 보건소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공동기관에 스틱 알람을 끄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응급 상황일 때는 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러한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디텍션하는 스마트폰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가스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저희 휴대폰에도 깔려있는데 어르신들과 생활지원사쌤들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이분이 8시간 이상 안 움직이시고 하트레이트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굳이 어르신이 이용을 전화하지 않아도 생활지원사가 갈 수 있게끔 해왔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어르신들과 생활지원사 기관을 다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어르신들은 빨간불이 켜지면 큰일 납니다. 사실 다 느끼실 거예요. 제일 힘들었던 게 6시 40분에 전화하세요. 스마트워치가 내가 고장날 것 같아서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근데 6시 40분, 7시 20분에 전화를 받는 분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은 한숨도 못 주무신 거죠.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빨간불은 잘 안 드립니다. 하지만 생활지원사나 기관에는 빨간불이 가서 바로 이분들 지원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너무나 감사한 게 이미 성분교육 복지관에 그 시스템 안에 저희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이 행정 시스템 안에서 저희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갔고요. 이 또한 지금 특허 출원된 상태고 파스미라는 앱을 통해서 실제 보급할 수 있는 면접까지 왔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완벽한 보급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제품 제작을 계약을 해서 이제는 조금 더 업데이트된 상태로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다 가져왔어야 되기 때문에 PPC 사용을 했어요. 근데 PPC 기술에 넘어가면서 데이터를 제한하고 있어서 신제품에서는 갤럭시 워치의 호환으로 지을 거고 갤럭시 워치의 호환을 지으면 조금 더 많은 분들께 보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빨리 했나요? 너무 지나실까봐 일단 내용들만 좀 정리해서 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결과들은 사실 제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저희 웹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웹에 있는 인원들이 정말 다 1당 100으로 띄워졌고요. 또 하나,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저희 또 하나의 파트너, 그리고 거의 학생급이라고 하면 저희 학생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일단 PRC 김영 교수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스트레스 도와주시고 계시고 수학하고 연구가 같이 해주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또한 생각학교 그 시뮬레이션 랩이 있어서요. 모든 랩을 하기 전에 이미 이 모든 어르신들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학교 시뮬레이션 랩에서 확인을 했고 주께서 MTS가 이런 알고리즘을 제작하는 데 같이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모든력 연구했기 때문에 시스템을 서비스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노동 복지관에서 셀서포트를 해주셔서 조금마다 어르신들을 설득해 주시고 맞춤형 서비스 사업팀을 이거를 같이 띄워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이 과제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기회는 없었을 것 같아요. 5년을 공부를 하고, 제가 마지막에 그 중국 유치원 가서 일본에서 소리 지르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버리면 그때 당신들이 도와주실래요? 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저희 아빠가 저랑 같이 산다는 이유 때문에, 연봉이 좀 되는 딸과 산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산업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누가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좀더 컴퓨터에 갖고 있다는 제도 이런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래도 이런 제가 힘들었다면 저보다 조금 더 팍팍하게 사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다 트럼프하게 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거를 하게 만들었던 이유고 사실 제 생일날 저희 지도교수님 전화하셨어요. 생일하는 그때 뭔데요? 과자 같은 거 네가 하고 싶을 때 해봐. 훈련도 안 해볼 텐데. 근데 그 말에 진짜 한 열흘 만에 밤새고 다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는 저하고 다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를 원할 때 갈 때 간절해. 그다음에 간절하다는 절실해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느낄 때 간절함은 이거 아니어도 이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바라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절실함은 이게 안 되면 벼랑 끝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곳에서 이런 연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시는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연구하신다면 조금 힘든 상황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절실함은 간절함을 앞서지 않게끔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규모가 좀 작은 매주라서 여전히 그 누군가와 함께 파트너십으로 연구를 하고 싶어하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좀 연구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제 그림을 위해 썼죠? 좀 이해되시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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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RSD 환자에서 피해 많이 하지 네. 실제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석사스피드, MPR, 시작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페인 릴레이티드 페타이드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에게서 페인을 유발되는 척수 수준에서 보면 석사스피나 시작의 발현량이 익스프레시 증가됐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지만 석사스피에 대해서 충분히 접근했다기보다는 LG38, GR8 3사 같은 경우는 예전치 시작 때부터 높아지는, 시작 때부터 높아지는 그런 질환에 대한 약물의 이미 특허가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CRPS 환자에서는 CRP는 확실하게 증가된 것 대비 척수에서 증가됐다, 척수에서 증가됐다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약물로 접근한 부분은 같이 뵙습니다. 어떤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유로화가 의욕이 없은 모습을 서비스를 보면 이런 모습가 있다는 건데 그리고 이건 네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없이 새로운 여러분이랑 그렇게 기포들이 없다는 의미를 듣는다는 일하는 그 누군가가 일어나는 말을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 문화가 안에 들여다보면, 그 실전 안에는
스티어가 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신경 하나라고 하면 신경 이렇게 피백에 쌓여있는 신경도 있고요. 피백에 쌓여있지 않은 신경도 있거든요. 보통 이제 통증을 전달하는 게 저렇게 마음에 쌓여있지 않은 애들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얄터치나 이런 감각을 저런 애들은 저렇게 피백처럼 마음에 쌓여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쪽에 보면 여기까지 일어날 개념은 이 마일리지 않은, 즉, 마일리지드 파이브들이 마치 언마일드 파이브처럼 노출이 돼 있어서 관련 체계로 그대로 노출된 거죠.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정보를 주관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유전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아이언들이 여기 피렌즈 목표지한테 바로 영향을 줘서 얘네들이 서로 크로스톡을 해서 더 센 정보가 있는 사람의 들어가 있어서 최근에 아니죠. 2001년부터 RTX라고 하는 물질들, 그리고 지금 큐스텍에서는 오티크스 같은 경우는 캡사이신으로 그걸 하셨는데, 요청량의 RTX나 캡사이신은 실사를 반대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자량지게 되면 얘네들 염증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파이브를 죽여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RTX가 진통제를 특허를 받아서 실제로 임상 4상까지 실험이 진행됐고, 저도 그 실험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시작을 구입할 수 없는데, RTX를. 그러고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통증의 모든 걸 다 특허를 집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2,800만 원? 1년에 2,800만 원 이렇게 될 정도로. 그래서 임상 4상까지 잘 개발이 됐다라고 보고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아마 그걸 가지고 무덤은 아니지만 캔서라파는 환자들한테 썼나 봐요. 근데 왜 RTX 기전이 신경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뉴런티하면서 생기면서 캔서 환자들한테 사이드 에펙트가 생겨서 지금 수가 걸려서 사실 회사 자체가 그냥 다 모든 게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원래는 언제건 모터 인지를 확보하는 과정이 그런데 이제 발단이라 모든 통증을 다루고 통증에는 너무 다양한 파괴수한 지금 아까처럼 발단 말단 근육이 발단 발달되신 것도 통증을 느끼는 그 안에서 이제 그때 시경을 보면 이제 거기서 쓸모가 없는 게 되니까 뭐 일부 먼저 일부의 시경은 다른 데도 먼저 걔네는 좋지만 저는 아까처럼 내가 말단에 있는 쓸모가 없는 이거 같은데 실험 방법에 레퍼런스 프로세스를 크기로도 많이 넣어봤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뭐 이런 아이디어 있는데 그런 레퍼런스도 유로를 쉽게 만드는 거거든요. 존재하지만 이제 쓸모없는 부분만 섞여서 있으면 그거 자체가 정치적 좀 예를 들자면 전선이 있는데 그가 딱 전선 없으면 딱 끊긴다. 한쪽에서 끊어가는데 그 필요 없는 시기를 동안 선택되고 이것이 적어도 이런 발달, 사실 발달 환자의 통증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본격이면 두 번째는 지금 미팅에 대해 말씀드린 전원은 인식하고 더 나쁜 어쨌든 연구라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연구가 생각과 같은 힘과 같은 연구한다.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인과에 대해서 연구하는 되게 심적으로 이 대학에서 근데 이제 이 부분 앞에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미 성공적으로 그 개발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드는 생각은 그것은 지금 이제 80대 연세를 문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좀 넘어가는 60대나 더 같은 이걸 느끼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걸 좀더 설정하는 뭐를 더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음악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구, 제조사, 동선이나 요즘 같은 와이어리스도 이거 말로써 이렇게 하면은 눈이 열린다고. 네. 제가 컴퓨터에 경우에는 더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하면 그때 80대 분들은 법적인 면에서 잘 모르지만 10대, 60대로만 조금만 당기면 본인이 뭔가 불편하게 말로 쓰나 인지적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미국 대학이라는 것은 편한 노동? 노화? 근데 노화를 어떻게 보느냐, 건강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건강을 가지고 있어야 인간의 권리를 받아서 했다. 그렇다면 약간은 좀 참부가 다루기가 여러 가지랑 같이 사실 개인적인 지금 발언이긴 한데요. 제가 그 시제품을 만든 이유는 그 시제품을 만들 때 갤럭시를 검토해서 갤럭시 시스템 설정을 그리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게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생각도 그 네임북 안에 전산망 시스템이 저희도 들어가 있어요. 가능하다면 저희가 지금 생각에 지원은 갤럭시 시스템을 저희가 장착을 해서 갤럭시 안에서 일단 다 분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된다면 확장이 왔으면 일단 선정을 무조건 하에다가 과제 신청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챗GPT를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지만 어르신들과 상황이 적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했고 좀 아쉬운 거라면 사실 지난번 산자부 과제 때 제가 안암병원하고 전체 데이터 시스템 연결하는 거를 텔레트에다가 약간 의료원하고 잘 얘기가 됐는데 중간에 있는 기업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못한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의과대학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이 능력 연구가 뭐 저희 다른 연구도 힘들었지만 진짜 힘들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너무 좋았던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 어제 아니면 오늘 병원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답니다.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제 전화했을 때 괜찮았다는데 오늘 연락이 안 돼서 복지관에서 집들이 쓰러져 계셨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괜찮으시냐 그런데 할머니가 하신 말이 됩니다. 이번엔 안 무서웠어. 고대에서 와줄 거잖아. 이 아침 사부님 때문에 고대에서 와줄 거잖아. 어떻게 되든. 이라는 말씀을 진짜 힘들다가 전화 가볼까? 라고 저한테도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학장님 말씀처럼 사실 그냥 지금 복지관이지만 저희 도대까지 갖고 있는 기본 시스템을 같이 조금 더 생각해서 갈 수 있다면 선택도 적어도 산업부 내에서의 좀 더 확장된 그렇게 필요하된 프로그램을 하나 제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 작년에 선택을 통해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선택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저희 그냥 시스템을 그냥 바로 쓰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절했던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궁금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을 언제 어디가 생길지 모르는 걸 가지고 어른들한테 바로 쓸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알기로 학장님께서 생각과학도 많은 부분에서 회의를 하려고 하시는 걸 알고 있어서 저희가 시작품 되고 나면 한번 학장님 도움을 받아서 성북구청하고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아마 거의 시간이 분명하게 끝나고 숫자가 하신 제가 이제 보건복지관에는 과제에서 태풍에 대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게 규모상으로는 크기가 보시면 워낙 적은 규모의 여기서 적은 규모의 인원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큰 규모로 하려면 여러 그런 거는 저 혼자로 대화만이 아니라 다른 데로 그런 거가 무슨 말인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하고 조금은 그 연구가 저희가 교과대가 41분 정도 교수님 계시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자랑해요. 교과대 교수님이 미국이나 미국 투자권들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분 저희 인턴백 전문화된 분들이라서 동시에 한 분의 연구 색깔이 너무 달라서 발표를 딱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그 주말부터 다시 다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게 더 낫겠다라고 했는데 좀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지급하면 어떡할까라고 해서 그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얼마만큼 또 여기 계시는 분들께 와닿았을지는 잘은 모르겠고 좀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목소리가 좀 이러더라도 나름의 매력적이고 제가 한 다음 주에 돌아올 것 같아요. 목소리가 또 나중에라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최선을 다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험과 함께한 20학년 844를 8초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